월급은 들어왔는데 통장은 왜 이렇게 빨리 비어 있을까요? 큰돈 쓴 기억도 없는데 카드값만 두껍게 찍혀 나오면 그때부터 무섭습니다. 진짜 공포는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사라지는 방식은 요즘 들어 훨씬 교묘해졌습니다. 오늘은 절약을 강요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도승처럼 살자는 말도 아니고요. 그냥 계산이 안 맞는 지출, 돈 쓸 가치가 떨어진 지출을 정리해보자는 겁니다. 같은 돈을 써도 만족이 남는 쪽으로 내 돈이 새는 구멍을 찾아서 막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3개만 던져볼게요. 이 지출이 진짜 가치를 주나요? 내일 사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대안이 더 싸게 있나요? 이 세 질문만 제대로 통과하면 돈이 새는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요즘 세상은 가격표가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엔 조금 비싸도 납득이 됐던 게 지금은 같은 가격이라도 손해가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올라가는데 품질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먼저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부터 보죠. 요즘 딱히 사치 안 했는데 왜 돈이 없지? 이 느낌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출이 커져서가 아니라 자꾸 반복되는 지출이 자동화되고 고정비처럼 굳어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한 번 결제해두면 알아서 빠져나가고 한 번 익숙해지면 끊기가 애매해지고 그 애매함이 매달 돈을 가져갑니다. 가장 먼저 체감이 오는 곳이 식비입니다. 특히 빠르게 해결하려고 선택하는 한 끼가 예전만큼 싸지 않다는 걸 다들 느끼실 거예요. 예전엔 급할 때는 그거 먹지가 성립했는데 지금은 급할수록 더 비싸게 먹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문제는 한 번의 금액이 아니라 그 선택이 루틴이 되는 순간부터예요. 예를 들어요. 배가 고픈데 시간이 없어서 습관처럼 패스트푸드나 간편식을 고릅니다. 그날은 편하죠. 그런데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식비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에서 비싸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 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걸 소비하는 방식이 예전과 같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예전엔 가끔 먹는 값싼 한 끼였는데 지금은 자주 먹는 비싼 한 끼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역할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어야 하거든요. 외식도 비슷합니다. 한 번 외식은 괜찮아요. 문제는 외식이 주말 이벤트가 아니라 평일의 기본값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외식비는 재미가 아니라 월세처럼 고정비가 됩니다. 여기에 배달이 붙으면 체감은 더 빠르게 무너져요. 배달은 음식값만 내는 게 아닙니다. 기본 주문 금액, 배달비, 포장비, 앱에서의 추가 옵션,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 필요를 돈으로 해결하는 비용이 같이 붙어요. 결국 우리가 사는 건 음식만이 아니라 귀찮음을 없애주는 서비스인데 그게 계속 쌓이면 지갑이 못 버팁니다. 그래서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무조건 끊자는 게 아니라 횟수를 규칙으로 만드는 겁니다. 외식을 기본으로 결정하면 늘어나고 규칙으로 관리하면 줄어듭니다. 이번 주는 외식은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돈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식비에서 또 하나 큰 함정이 있습니다. 대용량 식재료입니다. 장 볼 때는 이득처럼 보이죠. 단가가 내려가니까요. 그런데 냉장고 안에서 썩어서 버리는 순간 단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싸게 샀다는 만족이 먹고 남기는 손해를 가려버립니다. 대용량이 절약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소비 속도가 따라가야 합니다. 자주 먹는 건 크게 사도 됩니다. 하지만 금방 상하는 건 작게 사야 하고, 애매하면 소분해서 얼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진짜 절약이에요. 절약은 결제 순간이 아니라 쓰는 순간에 완성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다음은 구독입니다. 요즘은 뭔가 하나만 쓰는 시대가 아니죠. 영상도 하나, 음악도 하나, 쇼핑도 하나, 배송도 하나, 클라우드도 하나, 심지어 운동이나 학습도 구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각각은 작아 보이는데 합치면 월 고정비가 됩니다. 구독의 무서운 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동 결제라서 결제하는 느낌이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언젠가 볼 거야라는 기대가 지출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그 기대가 한두 달만 지나도 사실상 기부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해요. 그래도 언젠가 보지 않아요. 맞아요. 언젠가는 보죠. 하지만 그 언젠가가 한 달 안에 오지 않으면 그건 지금의 내 돈이 미래의 나에게 선물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꾸기입니다. 구독은 유지냐 해지냐가 아니라 순환으로 쓰는 게 효율이 좋아요. 이번 달은 이것만 켜고
다음 달은 저것만 켜고 보고 싶은 게 없으면 과감히 끊는 겁니다. 콘텐츠는 비슷한데 비용만 줄어듭니다. 구독만 정리해도 체감이 큰 이유는 이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고정비는 액수가 크지 않아도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특히 다른 모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고정비가 늘어나면 숨통이 바로 막혀요. 이제 큰 소비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게 새 차, 새 전자기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살 때 한 번 크게 쓰는 돈 같지만 사실은 사고 나서 계속 내는 돈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특히 그렇습니다. 차값 자체도 큰데 그 뒤에 보험료, 세금, 정비, 주유, 주차, 감가가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새 차는 출고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꺾이는 구간이 큽니다. 아직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가격표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죠. 그렇다고 차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손해가 큰 구간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태 좋은 중고차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 감가 구간이 크기 때문이고 그 구간을 남이 이미 마련준 차를 고르면 같은 기능을 더 싸게 누릴 수 있습니다. 보험료나 세금에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총 비용으로 보면 체감이 더 커요. 전자기기도 비슷합니다. 새 폰, 새 태블릿, 매년 바꾸면 기분은 좋죠. 그런데 생활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격은 프리미엄인데 체감은 약간 더 빠른 정도로 끝나는 순간이 많아요. 이럴 때 가장 좋은 업그레이드는 새 제품이 아니라 수명 연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터리 교체 한 번이 최고의 업그레이드가 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한두 세대 전 모델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은 늘지만 우리가 쓰는 기능은 생각보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불안을 파는 지출이 끼어듭니다. 연장 보증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장 보증은 확률보다 불안을 팔아요. 고장 나면 큰돈 나가요. 이 말에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데 고장 확률이 낮고 고장 나도 수리비가 연장 보증 총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대부분은 쓰지 않고 끝나고요. 이럴 땐 연장 보증 대신 그 돈을 따로 모아두는 준비금이 더 실용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행에서도 비슷한 함정이 있습니다. 숙소를 예약할 때요. 처음 가격만 보고 옷 싸다 했다가 결제 페이지에서 청소비와 수수료가 붙으면서 호텔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체크인 규정이나 청소 조건, 취소 규정이 까다로우면 싼 게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 예약은 가격 비교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1박 가격이 아니라 최종 결제 총액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요. 규정까지 포함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불편인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행은 싸게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만족을 남기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여행에서 가장 흔한 지출 사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리한 여행입니다. 항공권도 숙소도 체감이 많이 비싸진 시기엔 여행이 끝나도 할부가 남는 구조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여행의 추억은 한 번인데 카드 청구서는 여러 번 오죠. 이건 여행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예산을 먼저 정해두고 비수기나 짧은 일정, 가까운 도시로 만족을 뽑는 전략이 훨씬 낫습니다. 남는 돈으로 한 번만 업그레이드해도 전체 만족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소비를 자극하는 기술 쪽으로 가볼게요. 세일입니다. 세일은 정말 좋은 제도처럼 보이죠. 하지만 세일은 할인이라기보다 결정을 서두르게 만드는 장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할인표를 보면 아낀다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던 걸 샀다면 그건 절약이 아니라 추가 지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추천합니다. 정가여도 살 건가요? 정가여도 산다면 사도 됩니다. 정가면 안 샀을 거라면 그건 세일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세일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판단 시간을 줄이는 기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결이 또 있습니다. 각종 생활용품입니다. 브랜드 세제, 프리미엄 주방 도구, 용도별 전용 기계. 기능 차이가 크지 않은데 가격만 멋있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용 기계는 공간까지 같이 잡아먹어요. 한 번 쓰고 안 쓰면 돈도 손해, 집도 손해입니다. 생활용품은 결국 범용성이 이깁니다. 자주 쓰는 기본만 남기면 돈도 줄고 집도 정리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쓰는 헬스장 정말 흔하죠. 처음에는 의욕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못 가는 날이 생기고 그러면 그래도 결제했으니까 다음 주엔 가야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운동이 아니라 죄책감을 삽니다. 해결은 딱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진짜 갈 거면 일정부터 고정하고 못 가기 시작하면 바로 해제하는 쪽으로 아니면 애초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루틴으로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설이 아니라 지속이고
지속은 마음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요. 다음은 체면 소비 얘기를 해볼게요. 명품이나 과한 브랜드 소비가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옷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로고 값에 돈을 태우면 남는 건 이미지뿐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소비가 아니라 증명 욕구가 돈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나를 보여주기 위해 미래의 저축을 깎는 구조가 됩니다. 오히려 같은 돈이라면 오래 쓰는 기본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이 만족이 남습니다. 핏 좋은 코트 한 벌, 발이 편한 신발, 관리가 쉬운 가방 같은 것들이요. 댓글을 보면 여기서 반응이 갈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좋아서 사는 건데 왜 간섭이냐 이런 말도 있고요. 맞다. 남 눈치 보느라 카드값만 남는다는 말도 나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순간부터 비용이 폭발합니다. 내 기준을 지키는 소비는 오히려 효율이 좋아요. 이제 금융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체감이 큰 게 보험입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같은 건 해마다 그냥 갱신하기 쉽죠. 하지만 조건은 바뀌고 할인 요소는 매년 달라질 수 있는데 자동 갱신은 내 지갑을 자동으로 불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보험은 귀찮음을 타고 돈을 가져가는 대표 분야입니다. 견적 비교는 시간을 조금만 쓰면 되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아끼려고 돈을 더 쓰는 구조가 됩니다. 주행거리, 블랙박스, 안전운전, 가족 조건 같은 것들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같은 모장에 더 싼 선택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절약은 의지가 아니라 클릭 몇 번으로 만들어집니다. 투자도 빼놓을 수 없죠. 여기서 가장 위험한 지출은 모르는 투자입니다. 설명 못하는 상품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유행은 빨리 오고 더 빨리 사라지거든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수익이 왜 나는지, 손실이 어디서 나는지 내 말로 설명이 되면 투자에 가까워지고요. 설명이 안 되면 공부부터가 맞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매수는 기대감으로 하는 지출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또 하나 늘어난 게 작은 습관 지출입니다. 매일 커피, 편의점 간식, 출근길 음료, 심심풀이 배달. 하나하나 보면 작은데 반복되면 커집니다. 이건 의외로 숫자로 보면 바로 정신이 번쩍 듭니다. 문제는 커피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커피인지 자동으로 손이 가는 커피인지가 다릅니다. 내가 고른 행복은 가치가 있지만 무의식의 루틴은 돈이 새는 구멍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은 없애기보다 의식화가 더 효과적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생활의 사회적 영역이 나옵니다. 의무 선물입니다. 생일, 명절, 기념일이 돌아올 때마다 원치 않는 물건이 오가고 집은 창고가 됩니다. 정작 마음은 피곤해지고요. 이건 관계를 끊자는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룰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금액 상한을 정한다든지 경험형으로 바꾼다든지 서로 부담이 덜한 방식으로 합의하면 관계도 살고 돈도 삽니다. 서로의 부담을 줄이는 게 진짜 예의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교육 쪽에서도 지출 함정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학위, 필요 없는 과정입니다. 배움은 좋죠. 그런데 목적 없는 학기는 빚으로 남기 쉽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은 미래의 월급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구조라 체감이 큽니다. 중요한 건 학력이 아니라 회수 가능성입니다. 내가 가려는 직무에 정말 필요한지, 그게 아니면 현장형 자격이나 포트폴리오, 단기 과정으로 대체 가능한지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꿈은 소중하지만 빚은 결국 숫자로 남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덩어리, 주거비를 보겠습니다. 주거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매달의 숨통을 결정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주거를 결정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집은 좀 편해야지. 맞습니다. 편해야 해요. 다만 그 편안함이 내 저축과 비상금을 말려버리는 수준이면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불안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 비싸지면 다른 목표가 멈춥니다. 여행도 투자도 자기계발도 멈추고요.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큰 때에는 비상금이 삶의 안전벨트가 됩니다. 그 안전벨트를 만들기 전에 집이 숨통을 조이면 인생 전체가 빡빡해져요. 그래서 주거는 결국 균형 게임입니다. 동네를 한 단계 조정하거나 면적을 한 단계 낮추거나 옵션을 덜어내는 선택이 생각보다 큰 여유를 만듭니다. 이건 포기라기보다 내 돈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한번 정리되면 삶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결국 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고정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 충동을 늦춰서 결정을 내 손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
그리고 큰 결정은 총 비용으로 계산해서 신중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되면 20가지 구멍을 다 외우지 않아도 돈이 덜 셉니다. 실제로 댓글에서도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도 구독 몇 개 끊었더니 숨통이 트이더라. 외식 줄이니까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돈이 남더라. 차는 무조건 새 차라고 생각했는데 총 비용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의지가 아니라 구조를 바꾼 사람의 체감입니다. 현장 사례 같은 것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점심을 매일 밖에서 해결하다가 도시락을 거창하게 싸는 대신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기본 재료만 고정해두고요. 그 다음엔 배달 앱을 지은 게 아니라 결제 전 화면에서 딱 한 번만 멈추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시키는 거였네. 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전자기기를 바꾸려다가 배터리 교체만 하고 케이스를 새로 샀는데 만족이 훨씬 컸다고 합니다. 새 제품의 설렘은 잠깐인데 통장 잔고의 안정감은 오래가니까요. 이런 경험은 거창한 절약이 아니라 선택을 내 것으로 되돌린 결과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순서를 추천합니다. 자동 결제부터 먼저 봅니다. 구독, 멤버십, 정기배송 같은 것들요. 그 다음은 반복되는 식비를 봅니다. 외식과 배달이 아니라 결정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큰 소비는 바로 사지 말고 시간을 둡니다. 하루만 늦춰도 충동이 많이 꺼집니다. 돈은 적을 때 세는 게 아니라 방향이 없을 때 셉니다. 필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작게 시작해서 계속 가면 지출은 훈련이 되고 훈련은 여유가 됩니다. 오늘 막은 작은 구멍 하나가 내일의 숨통을 바꿉니다.